안녕하세요. 조엘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할 예정이 없었지만 몇몇 분들이 댓글로 궁금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 일본어 자막이 나가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8세의 나이로 일본 유학을 시작하였는데 2002년 11월에 가서 2011년 11월에 한국에 완전히 귀국하였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게 된 계기는 다른 분들이 해외 이주를 선택하게 되는 계기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 것은 97년 말이었고 중학교 2학년이 막 되는 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속초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은 넉넉한 집은 아니었고요. 당시 속초는 지금의 속초와는 전혀 다른 그냥 가난한 어촌의 설악산이 있는 관광지 정도였습니다. 속초는 제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어른이셨던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신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김영삼 정부 때 터진 국가부도 사태로 인해 IMF로부터 돈을 빌리고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여하튼 그 배후에 조지 소로스라든지 국제금융 패거리들에 의해서 한국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었고 삶이 참 녹록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잘 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속초 청학동의 다리 외국어 학원이라는 외국어 전문 학원에서 일본어를 배우기로 결정하고 다니게 됩니다. 왜 영어가 아닌 일본어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당시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미치지 않았던 나라였고요. 당시에는 한국 전체 경제 규모가 일본의 오사카 경제 규모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당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경제 규모의 약 9%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 더 뜨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이었지요. 중국은 그때 경제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소위 그때 유행하던 J-팝이라든지 애니메이션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단지 경제 대국이었고 서방 국가는 유학하기에 돈이 많이 들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일본에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나라였지만 그냥 그때는 성인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이러한 것이 이제 일본을 유학처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중2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학원에서 일본어를 배울 때 원어민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름도 아직 기억합니다. 사에키 히로시라는 분이신데 홋카이도 출신이신 이분은 굉장히 순박하시고 저를 이뻐해 주신 분이셨고 제가 일본에 가서도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당시에는 이메일로 주로 연락을 하고 또한 전화번호도 바뀌다 보니 연락이 지금은 끊겼는데 너무 보고 싶은 분이십니다. 제 영상을 그분이 볼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 보시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거든요. 제가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아마도 중3 정도 되었을 때 처음 일본에 놀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혼자 말이지요. 그때 이미 일본은 굉장히 선진국이었고 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친절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일본하고는 많이 달라요. 한국도 90년대 후반이 지금보다 더 순수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때 정말 이런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중3 소년이 속초라는 동네에 살다가 서울을 건너뛰고 도쿄를 갔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2011년 5월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시골이나 자연보다는 도시를 더 갈망하고 좋아했었거든요. 여하튼 이러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더 확고한 마음으로 일본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경기도 양평으로 집안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매일 그리고 주말까지도 종로로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편도 1시간 30분 거리를 외국어 학원을 다니기 위해 통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당시에 청문 외국어 학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일본어, 영어,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잠을 잔 것 같고 보통 17시간 정도를 공부를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후로 그렇게 공부를 했던 적은 지금까지 제 삶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근 40이 되었고 사회 구조상 노력해도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다라고 느껴지니
고등학교 당시처럼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나이에는 실리에 맞는 것을 해야 한다고 느껴지고 아무래도 조혜리가 우선시 되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 3년을 열심히 외국어 공부와 일본 유학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외국인들이 일본 대학을 가기 위해서 보는 이죄유 시험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002년 11월부터 입시 원서 및 시험을 보기 위해 일본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같이 일본어 공부를 한 직장인 형이 있었는데 그 직장인 형한테 6개월분의 유학생활자금 300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환전 수수료 싸게 해준다는 그 말에 제가 너무 사람을 잘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진짜 한국은 살기도 어려운데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 진짜 정이 다 떨어지고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고 나서 한동안은 사람을 잘 못 믿게 돼서 뭐든지 제가 다 확실히 확인하고 하는 그러한 버릇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셔서 이야기도 못하고 단돈 5만엔만 들고 일본에 갔던 것이 기억납니다. 원래는 6개월치 생활비였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빨리 하게 되어서 오히려 현지 일본어가 굉장히 빨리 늘게 되는 경험이 되어서 후에는 도움이 되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사기꾼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그 이후에 조지 다이가크, 영문명으로는 소피아 유니버시티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해서 저는 경제학부 경영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경상학부에 진학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저라면 공과 계열에 진학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을 못했던 것이 지금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의 제 나이에 비해서는 나름 최선을 다한 선택이었고 대학 갈 때도 제가 직접 대학에 전화해서 모집 요강 알아보고 원서 접수하고 비자 신청할 때도 시나가와에 있는 이민국에 직접 가서 스스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처리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합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비자 신청 시 대부분의 한인분들은 이미그레이션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신청하길래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언어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런 구조로 한인사회 분위기가 되어 있어서 언어가 되시는 분들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처음에 일본계 회사에 취업돼서 거기서 본인이 직접 해도 된다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직접 신청했는데 운이 좋았나 봅니다. 그때 방문 비자에서 워크 비자로의 전향이 오클랜드에서는 기각률이 높았거든요. 또 이야기가 옆으로 샜네요. 여하튼 일본에서는 대부분 직접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한국 분들은 비자 받기가 동남아나 중국 등의 다른 나라보다도 받기가 쉬웠거든요. 그리고 대다수의 한국 분들은 한국어와 일본어가 어순도 같고 비슷한 발음의 한자 명사도 많다 보니 다른 나라 분들보다는 일본어 중급 정도 레벨까지는 빨리 습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는 고급으로 갈수록 즉 비즈니스 일본어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일본어는 복합 동사가 많은데 거의 대다수의 분들은 이것을 잘 구사하지 못합니다. 일본어에만 있는 특징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일본어 유튜브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요즘 하고 있는 일이 많다 보니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네요. 조혜리가 더 크면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한국에서 일본어를 배울 때 공부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자도 좋아했고 그때는 지금하고는 달리 어리다 보니까 기억력도 좋았고 시간을 투자한 만큼 빨리 느니까 게임에 빠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혜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 학생들 공부하는 것 보면 정말로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수능에 초점을 맞추어서만 공부하다 보니 어디를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대부분 의식하지 못한 채 취업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저도 조혜리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이 아이를 교육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나 호주로의 이민의 생각을 버릴 수가 없나 봅니다. 오늘은 또 이야기가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일본에서의 실제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혜리 영상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